주제는 딸 가지는 방법. 두둥. 어떻게 하면 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란하기 2, 3일 전에 관계하면 딸이고 배란하는 날 관계하면 아들이라던데 맞아요? 예를 들면 식초 같은 걸로 세정하고 나서 관계를 하면 저는 딸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지냐? 그러지 마세요. 걸려요. 그래서 막 찾아봤거든요. 산부인과 의사가 논문을 쓰긴 썼더라고. 정자의 머리 모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 소두형이 있고 대두형이 있더라. 소두형이 Y정자일 거고 대두형이 X정자일 거다. 왜? X형 색채가 Y형 색채보다 크니까. 원래 딱 자연적으로 아무 개입을 안 했을 때는 남아대 여아대 로 되어 있어요. 삽입을 깊게 하는 아들이고 삽입을 얕게 하는 딸이다를 진료실에서 물어보시기도 해서 되게 머쓱머쓱 당황당황할 때도 있는데 오늘 오프 더 레코드인 거죠. 오늘의 주제는 딸 가지는 방법. 두둥. 이 조그만 병원에 이때까지 임신하셨던 분이 5분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임신 1호, 그 다음에 2호분은 출산휴가 들어가셨고, 3호, 그 다음에 4호분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5호분은 근종부의 통증 때문에 집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5분이 임신을 하셨는데, 이 5명이 되게 공교롭게도 다 딸을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어떻게 딸을 임신한 비법이 있나 한번 들어보고, 딸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료실에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진료실에서 제가 늘 하는 말을 오늘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방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진료실에서 3가지를 물어보세요. 배란 날짜를 일단 배란 초음파 보고 딱 잡아드리잖아요. 달력 있나요? 오늘이 1월 6일이라 초음파를 봤더니 난포가 한 16mm 정도 사이즈로 자라고 있다. 그럼 20에서 22mm 사이가 배란이기 때문에 16, 18, 20mm 8일이랑 좀 느리게 자랄 수도 있으니까 10일 날 배란이에요. 8일, 10일 관계하세요? 이렇게 보통 날짜를 잡아드리거든요. 저는 그냥 배란 날짜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그 타이밍에 딱 물어보세요. 배란하기 2, 3일 전에 관계하면 딸이고 배란하는 날 관계하면 아들이라던데 맞아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배란 날짜 맞춰서 관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X염 색채 가진 정자가 줄여서 이제 X정자라고 할게요. X정자가 조금 더 강해서 오래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산성에도 강하고 이런 내구성이 강한 특징 때문에 산성으로 약간 세척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식초 같은 걸로 세정하고 나서 관계를 하면 Y정자는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Y정자는 다 죽고 그러면 딸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런 약간 무서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질병 걸려요. 그렇다고 그러면 딸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일주일에만 2-3번은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기원이 뭔지를 좀 찾아봐요. 도대체 이게 시작이 어디인가. 근데 어쨌든 관계를 배란하고 나서 했잖아요. 그렇죠. 배란하기 2, 3일 전에 관계하신 게 아니고 초음파 봤더니 이미 배란이 돼 있어서 지금 배란 돼서 빨리 안타. 만나 해서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딸이 없고 그러니까 배란하기 2, 3일 전에 관계하면 딸이다도 아니고 이분은 이제 이 자리에 모시는 게 약간 맞진 않지만 시험관으로 임신하셨기 때문에 일단 앉아만 계세요. 네. 그래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시작이 이거더라고요. 논문인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논문을 쓰긴 썼더라고. 1960년에 발표된 논문이 이게 시발점이더라고. 이게 30명의 남자한테서 정액을 받아가지고 정자의 머리 모양을 분석을 해봤다. 분석을 해봤더니 정자의 머리 모양이 크게 2가지로 나뉘더라. 소두형이 있고 대두형이 있더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미경으로 정자의 머리 형태만 찾아봤더니 소두형은 머리가 좀 동그랗고 안에 있는 핵 자체도 좀 동그래. 라운드한 메스를 가지고 있고 대두형은 머리가 약간 길쭉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핵도 약간 좀 길쭉하게 일롱게이션 되어 있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봤더니 모든 정자들을 크게 이 2 타입의 모양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설은 소두형이 Y정자일 거고 대두형이 X정자일 거다. 왜? X형 색채가 Y형 색채보다 크니까 그 X형 색채를 가진 정자가 좀 더 핵막이 일롱게이션 돼서 크게 대두형으로 보일 거다.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가설.
확인은 안 됐고. 해서 봤더니 정말 실제 염색체 검사 해봤더니 그러면 대두형이 X정자냐? 아니야. 그걸 본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설에서 시작한 거다. 네네. 아, 그럴듯했는데. 그러니까 뭐 X염색체를 가진 X정자가 Y정자보다 무거울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면 핵형 분석을 한 그림을 보여드리면 짜잔. X염색체가 Y염색체보다 더 크긴 하죠. X염색체가 Y염색체보다 염색체 자체가 좀 커요. DNA 양도 조금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가 1960년에 이 박사님이 X정자가 좀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그냥 가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2026년이 되었는데 계속 이 가설 때문에 낭설에 휩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물어보세요? 요새는 안 물어보시는데요? 요즘에는 아들보다는 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들을 물어보시는 분이 조금 많이 줄긴 했는데 만약에 첫째가 딸이다 그러면은 아들 낳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진짜 많이 줄었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아들을 원했었는데 요즘에는 딸을 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5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아들 원해요. 아들 원해요? 미안해요. 근데 딸을 임신했네요. 미안해요. 내가 고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둘째도 시도를 그래요. 얼려놓은 거 많잖아요. 동결배가 엄청 많거든요. 저는 콘텐츠 하면서 듣자 하니까 약간 미묘하게 시험 보냈을 때 아들 비율이 높다고 그러던데. 자연적으로 아들 비율이 조금 높아요. 자연 임신율로 따졌을 때. 50, 50이 아니고 딸을 임신할 가능성이 47, 8%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딱 자연적으로 아무 개입을 안 했을 때는 남아대, 여아대 비율이 105대 100으로 되어 있어요. 뭐 시험관이든 자연 임신이든 아들 임신율이 워낙에는 조금 높아요. 자연적으로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럼 아무런 개입이 없을 때는 일단 남자가 세상에 여자보다 많아지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럼 X정자가 Y정자보다 무거울 거냐? 그것도 아닌 게 일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정자 무게를 어떻게 달 것이며 달 수도 없는 그 먼지보다 가벼운 애들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날 것이며 DNA 양이 X염색체가 Y염색체에 비해 많은 건 맞지만 얼만큼 많냐면 3% 많아요. 3%. 우리 3% 몸무게 빼면 티 나나요? 안 나죠. 우리도 티도 안 나잖아. 정자에서 3% 무겨주면 티가 날까?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X염색체가 Y염색체보다 무겁다는 정말 낭설이다. 아니다. 의미 없다. 과학적으로는 아무 신빙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2, 3일 전에 관계하면 딸일 거고 배란하는 그날 관계하면 아들일 거다는 틀렸다. 그죠? 여기 산 증인.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의 직업에 따라 딸의 비율이 좀 높은 직업.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약간 카더라인데 뭐 IT 계열이나 뭐 그런 방사선을 많이 쬐는 전자파? 직업은 딸이 많다. 아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병원에서도 영상학과 쪽 선생님들이 방사선 엑스레이 이런 거 많이 다루시니까 그쪽 선생님들은 좀 딸이 많다 이런 썰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와전돼서 남편이 관계할 때 피곤하면 딸이다. 왜? 여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뭐 딸이다.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삽입을 깊게 하면 아들이고 삽입을 얕게 하면 딸이다를 진료실에서 물어보시기도 해서 되게 머쓱머쓱 당황당황 할 때도 있는데 거기까지. 그것도 그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에서 시작한 거야. X염색체가 좀 더 무겁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강할 것이다라는 또 막연한 믿음이 또 시작되는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질 아는 산성 환경이고 남자의 정자가 있는 정액은 사실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X정자가 좀 더 내구성이 있다 보니까 산성 환경이 또 강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어서 얕게 삽입하면 그만큼 산성 환경 질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자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궁으로 일단 들어가면 약간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게 삽입하면 그만큼 질 내 산성 환경에 노출이 덜 되다 보니 Y정자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자궁이 있으면 어쨌든 나팔관까지 가야 난자랑 만나는데 깊게 삽입하면 거리가 짧아지니까 운동성이 상대적으로 빠를 거라고 예측되는 Y정자한테 단거리가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먼저 도달해서. 그래서 깊게 삽입하면 아들, 얕게 삽입하면 내구성이 강하고 산성 환경이 또 강하지만 느린 X정자가 유리해서 딸.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진짜 썰이다. 산성 환경이 누가 더 강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스테로이드 쓰는 사람들 딸라는. 스테로이드 쓰는 사람들은 그냥 고자가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기능 자체가 셧다운이 되면서 고안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정자 자체 생산이 안 돼요. 근데 보디빌더들 중에 자제분이 있으신 분들 중에 딸의 비율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대로 로이드는 아니신 거죠. 지대로 테스토스테론을 쓴 로이드가 고자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진료실 들어오신 분들 중에 딸, 아들 임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마다 아니에요 라고 말만 했는데 근데 너무나 똑같은 질문들을 하시니까 공통되게 기원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1960년에 발표된 조금 허접한 관찰 논문이었고 여기서 사실 더 그러면 잘 디자인된 어떤 연구가 있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인 어떤 방법은 없다가 결론이에요. 임신 출산할 때 신체 변화 생기잖아요. 겨드랑이 까매진다, 유림 커진다 이런 거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왜 생기는 현상인지 돌아오는지 임신선이 진해지긴 하는데 돌아갔어? 돌아왔어. 아직 모르는데. 모르니까 아직 모르는 애들이구나. 근데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보여줄 순 없지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찐해졌다가 영해지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아기를 안 가졌을 때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진 않고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만하다 정도? 그럼 겨드랑이 왜 까매지? 난 겨드랑이 검해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유명하다고요? 까매졌어? 진짜? 진짜요? 유명해요. 저는 괜찮았어요. 겨드랑이 잘 모르겠어요. 겨드랑이는 모르겠고 배에 임신선이 좀 진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유린이 좀 커진다거나 안 오신 딸 임신하신 분 중에 한 분도 내 생애 최고의 크기의 가슴이다 이러셨거든요. 엄청 커졌다고. 그분은 이제 아기 낳고 모유수 끝나면 정말 쪼그라들면서 작아집니다. 그럼 원래 평소 크기보다도 더? 네, 그 전보다. 쪼그라들고 이제 배꼽과 만날 수 있어요. 처져서. 모유 양이 많이 도는 분들은 그만큼 가슴이 되게 많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유선이 굉장히 발달해서 모유 양이 잘 나오다가 모유 수유 안 하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더 이전보다 더 쪼그라들어요. 약간 더 처지면서. 대신 모유가 많이 안 나오는 사람은 유선이 그만큼 발달 잘 못해줬다는 얘기라서 많이 커지진 않는데 저는 모유가 진짜 안 나온 편이어가지고 가슴이 막 임신할 때 엄청 커지지 않았었거든요. 대신 쪼그라들거나 처지는 것도 없어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아기 낳고 가슴 수술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 네, 많이 꺼지면서 처지다 보니까 할머니처럼 됐다라고 스스로도 느껴요. 그러니까 구독돼지라고 하던. 소중히. 우리 혜진님 어떻게 임신했는지 전화해서 물어볼까? 혜진님, 네? 우리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다 딸 가진 사람들 모여 있는데 혹시 배란이를 알고 관계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임신 생각 전혀 없이 네네. 배란일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휴가 때라 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뭐 생리 끝나고 얼마 됐으니까 배란일 수도 있다, 아니면 배란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결혼한 지 좀 되기도 했고 제가 AMH가 워낙 낮고 하니까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아예 못 하기도 했고 저희가 또 평상시 피임을 엄청 원래 철저하게 되게 잘 하거든요. 네. 제가 그때 여행지라서 그런 피임통 이런 거 안 챙겨가가지고 조금 소홀했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면 딱히 나는 이렇게 해서 딸을 가졌던 것 같다 이런 팁은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진짜 아예 생각도 못했어가지고. 네네, 다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어. 없어. 근데 약간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수납하러 걸어오시면 보여요, 얼굴에서. 아, 저분 딸이구나. 저분 아들이구나. 딸맘상 아들맘상. 아들 맘상, 딸 맘상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저희 리프티를 하고 오면 성별이 나오잖아요. 결과를 듣고 오면 부부 두 분이 막 신이 나 있어요. 약간 상기된 얼굴로 오면 딸이에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약간 좀 말없이 성별 보셨어요? 했을 때 네. 이러면 아들이고 성별 보셨어요? 했을 때 네! 딸이에요! 요새 딸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동결배아 많이 있는 분들도 졸업하고 가시면서 원장님 또 올게요 하면은 보통 딸 가진 분들은 또 올게요 막 이러시고 아들 가진 분들은 또 올지 말지 일단 키워보고 볼게요 원장님 막 이래요. 근데 저번에 추원장님이
아들이 키우기엔 더 편하다고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약간 시무룩해지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들이 훨씬 키우기 쉽다고. 딸은 마음을 모르겠고 딸 본인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울어도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 아들은 항상 약간 화가 나 있거든요. 근데 왜 화가 나 있는지 알아.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라든지 이 행동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라든지 그런 게 있어. 너무나 명확하게 화난 게 보이는데 딸은 막 잘 놀다가도 갑자기 막 시무룩해져 있는데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이라고만 하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들이 키우기 훨씬 쉽습니다. 네, 이게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딸을 키우기 있어요. 왜 삐지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렇다니까. 근데 삐져 있어. 삐져있어. 요새 이걸 배웠어요. 이걸 배웠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왜 삐지는지 모르겠어. 다시 안 될까요, 아들로? 안 돼. 둘째 가자. 아들로 가자. 그럼 딸은 아빠 닮는다는 얘기가 많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얘기 많은데 외모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점심시간에 보셨죠? 저희 딸. 아니 근데 우리 딸은 솔직히 나를 닮았거든요. 그잖아. 얼굴은 맞아. 나를 닮았는데 안에 소프트웨어는 완전 남편이에요. 체질이랑 뭐 약간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열도 잘 안 나고 이런 거 다 남편이고 생긴 건 완전 저. 잘 됐다. 아드님 아들은 생긴 건 남편인데 제가 약간 비염도 있고 피부 발진도 좀 잘 나서 알러지 소인이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저를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겉에 외형은 아빠고 또 아들 소프트웨어는 또 저고. 그런 거 보면 딸이 나은 거겠지? 남편 얼굴을 만족해? 아 근데 꼭 아빠 닮지는 않는데 뭐라도 아빠 닮은 구석이 있긴 있어. 우리 얼굴형은 사실 아빠예요. 눈매가 나라서 딸이 난데 사실 눈 빼고는 다 아빠야. 코도 아빠, 얼굴형도 아빠, 입술 얇은 것도 아빠, 다 아빠예요. 우리 딸도 사실. 괜찮아 괜찮아. 쌍꺼풀 해주면 돼. 그래. 이제 재개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들었어요. 근데 5분이 임신을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 병원에서 다 딸일 가능성이 몇 프로게요? 그냥 만약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면 3%. 진짜 낮죠? 마지막 분까지 다 딸이어서 너무 신기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딸을 가지고 싶으면 과학적인 방법은 없고 일단 IN에 한번 오시면 오세요. 기운을 얻지 않으실까. 손잡아 드릴게요. 어묵 것을 손 한번 꼭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궁금하다. 둘째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알겠어요. 성별도 알 수 아직 없는 몰라요. 주스예요. 되게 어려요. 아직 몰라요. 이제 아들 나올 때 됐지 뭐. 무슨 말인가 이제 무슨 소리예요? 언제 또? 반차 안 썼는데? 아주 초반이셔가지고 성별은 아직 몰라요. 그 자꾸 주변에서 아들이라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첫째가 딸이니까 둘째가 아들이어도 약간 부담이 없는 느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부담이 없는데 첫째가 아들인 분들이 약간 둘째 때 또 오세요 이러면은 예. 근데 그럼 보통 딸 둘인 건 괜찮아 하시고 아들 둘인 건 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딸을 어떻게든 한 명을 가지고 싶다. 많이 바뀌었죠. 많이 봐. 이거 나중에 선별 나오면 한번 더 찍어야 돼. 또 딸이면은 진짜로 아이 오셔야 돼요. 오늘은 딸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결론은 없다. 그런 건 없다. 딸이든 아들이든 다 예쁘게 잘 키우자. 다음에 또 만나요.